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지속돼서 매일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전달이 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니까 마음도 녹아질 거고 코로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JGP 우리 그 신발 강의를 오늘은 한 네 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동안에 한 5천 명 정도가 저희 신발을 신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또 이제 신발에 대한 개념도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발에 대한 정의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중요한 것은 신발이 뭔가, 이 많은 분들은 신발을 왜 신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발이 편하라고 신는다, 또 발을 보호하기 신는다, 어떤 면에서 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신발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보상을 45억을 받았대요. 45억을 받았는데 신발 얘기를 하니까 딱 이런 제 나는 5만 원짜리 신발밖에 안 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걸 뭘 얘기했더니만 3천만 원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뻐지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결국 뭐냐면 내 건강에 대해서는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5만 원짜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가, 또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발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자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주안점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몇 미리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 신발을 재는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먼저 신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신발을 재는 방법 먼저 해드리고, 또 신발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발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리면 신발을 신었을 때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똑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걸을 때 중심이 잡혀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몸의 각도가 무너지게 되고 각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걸을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걸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립하고 보행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그 신발이 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신발 여기 안 신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저희 신발 안 신고 계신 분? 한번 나와 보셔요. 이렇게. 자, 신발이 인체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가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나와 보시죠. 이리 나오시죠. 뭐 괜찮아. 이거 몇 사람 아니 나와 보시고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우리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똑바로 설 수 있는가, 그걸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압력을 밑으로 눌러주면 중심을 못 잡는다면 앞으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저를 잘 보고 보세요. 잘 보시고 딱 잡고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잡고 쭉 펴보세요. 자,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는 당기면 안 돼요. 반드시 손목을 잡고 허리 쪽으로 살짝 눌러줄 때 어때요? 움직임 있으시죠? 자, 뒤로 한번 해볼게요. 뒷짐 짚고 살짝 눌러볼게요. 이것도 눌러야 됩니다. 당기면 안 됩니다. 자, 움직이셔요. 그럼 이분은 지금 현재 볼 때는 발에 신발이 중심도 안 잡혔을 뿐만 아니라 허리 힘이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걸어갈 때 중심이 잡히는가?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자, 가슴 앞에 이렇게 대세요. 이 팔을 가슴 앞에 딱 대시고 딱 돌려 쥐어보세요. 자, 이렇게 쥐으세요. 꼭 감싸 주시면 요 직각으로 만드시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각도가 틀어지니까 뒤에 근육이 잡으려고 하겠죠.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근육이 아마 당기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힘을 주면은 근육이 어떻게 안 넘어지려면 당겨줘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게요. 살짝 넘어 바로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뭐냐면 걸어갈 때도 중심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신발은 그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 신발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셔요. 자, 신발이라는 게, 자,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네. 신발은 첫째,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똑바로 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서 허리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또 펴보세요. 자, 펴시면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허리 힘 생겼죠? 네, 생겼습니다. 자, 이분은 왜냐하면 발을 정확하게 받쳤기 때문에 어때요? 괜찮으시죠? 허리 힘 생겼어요. 그럼 결국은 발의 각도가 정확하면 똑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허리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잡아보세요. 이렇게 걸어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다시 꼭 붙으세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뒤좀 짚어보세요. 자, 이건 즉시 효과는 신체는 신체는 즉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도에 의해서 즉시 반응되어 있고 에너지에 의해서 힘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신발을 한 번만 신어도 유지 기능이 발에 있거든요. 이 유지 기능은 뭐냐면 우리 뇌는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한 번 신으면 약 2주 정도의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맨발 한번 서보세요. 그 신발 벗으시고. 맨발이요? 맨발을 서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가 볼게요. 자, 기억하는가 볼게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쭉 펴세요. 자, 어떠세요? 안 넘어가시죠? 그렇죠? 맨발을 신으면 안 넘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안 넘어가시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걸어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딱 잡아보세요. 잡고, 딱 펴시고, 딱 쥐세요. 자, 견딜 수 있죠? 근데 본인 신발을 신어보세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기억하면, 뇌가 한 번 기억하면 바로 유지할 수 있어요. 맨발로 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교정구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교정구는 발이 교정구 위에 올라왔을 때는 발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정구를 신발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펴보세요. 이렇게 펴시면 신발을 한 번 신은 것 때문에 허리 힘이 유지될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걸어갈 때는 달라요. 다시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 걸어갈 때 중심 테스트라는 건데, 제가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힘 없죠? 그럼 결국 뭐냐? 한 발자국만 뛰는 순간에 허리의 균형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힘 하나도 없죠? 그 뭐냐면 우리는 정지 상태에서는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움직이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안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넘어가기 위해서 작전을 펴야 돼요.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시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테스트 한번 더 해드릴게요. 우리 몸이 스케이트를 탈 때 균형을 못 잡으면 넘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몸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안 넘어가기 위해서 몸의 각도를 바꾸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스케이트 타는 자세가 똑바로 쓴 자세는 아니잖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몸을 숙여야 될 것이고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육이 발달돼서 넘어가는 걸 잡아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줘야 될 거라고요. 우리가 아마 중심이 그럴 거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신발 신었어요. 아까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 신발을 바꿔 신어보세요. 네, 바꿔 신어보세요. 네. 자, 이 신발을 바꿔 신으세요. 자, 이 신발을 신었어요. 이 신발을 신었는데 우리 신발에 신으면 중심이 잡히겠죠, 당연히. 자, 해보세요. 씌워보세요. 자, 발의 바닥도 정확하고 에너지도 있고 허리의 중심도 잡아주고 하는 신발이니까요. 당연히 잡혀있더라고요. 잡혀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머리는 우리 신발을 신었을 때 내 발의 일부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아까 맨발로 섰을 때 안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신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신발을 신을 때 안 넘어가는 건 뭐냐면 뇌는 우리 신발을 신었을 때
아주 편하게 느낄 거라고요. 뇌가 편하고 중심이 잡혔다는 생각 때문에 안 넘어갈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하나 한번 씌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비닐인데 한번 신어 보세요, 이거를. 그 위에 얹어 보세요. 신발 위에다가. 이 신발 위에다 비닐 하나 씌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발에다가 다른 걸 신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를 거치고는 걸어가면은 중심을 잡기 어렵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치고 뛰라면 넘어가겠죠. 이거 못 뛰겠죠, 그렇죠? 이 순간에 뇌는 벌써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꼭 잡고 쭉 쥐어보세요. 힘 꽉 주세요. 살짝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힘 쓸 수 없죠. 이거는 힘을 쓸 수가 없대요. 왜 힘을 쓸 수 없느냐? 쓸 수 없죠.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엄청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길을 갈 때도 미리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못 봤던 게 하나 발견되는 순간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신발 벗어보세요.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비닐 하나를 벗어도 이게 서보세요. 다시 즉시 바로 힘이 복귀돼요. 그렇게 하면 이 신발을 보세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안 넘어가시죠? 안 딸려오시죠? 안 딸려오셔요. 그럼 이렇게 안 딸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맨발로 신었을 때 움직일 수 있지만 집에서 만약에 다른 슬리퍼 같은 걸 신었다 합시다. 우리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게요. 서보세요. 맨발로. 맨발로 한번 서보세요. 맨발로 서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딱 잡으시고.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뇌가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요. 다시 꼭 잡으세요. 힘 주세요. 내가 눌러볼게요. 자, 어때? 견딜 수 있죠? 그렇죠? 저 슬리퍼 신어보세요. 저쪽 저 옆에 슬리퍼. 저 일반 슬리퍼예요. 일반 슬리퍼인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우리 신발을 신다가 집에 들어가서 일반 슬리퍼를 신으세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힘 꽉 주세요. 자,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그냥 아무 힘도 없죠. 그럼 결국 뭐냐면 뇌는 이렇게 순식간에 반응한다는 거를 이해하셔도 맨발로 쓰시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들어가십시오. 근데 우리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신발의 원리가 뭔가, 신발이 어떻게 인체에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신발이 내 건강에, 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에 투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내 세포를 빼가지고 보관을 해요. 성체주기 세포도 빼고 NK 셀이라는 면세포를 빼가지고 35년도 보관하고 20년도 보관하고 하다가 필요하면 내가 뺏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발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발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한다면 여러분 건강을 잃을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신발을 신는 순간에 골반이 잡히고 골반이 잡히면 양쪽 무릎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 힘이 똑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똑바로 설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면 어깨가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안마하고 어깨를 만지고 하시는데 또 하고 나면 또 원위치 되고 또 하고 하면 또 원위치 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자세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자세가 잡히면 당연히 혈액순환은 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되면 어깨는 안 아픈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를 잘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근육이 힘줄 같은 근육이 굳어지면 딱딱해져요. 여러분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 발바닥을 만져보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섬유화 된다고 그래요. 섬유화돼요. 딱딱해진다 그래요. 딱딱해지면서 충격에 의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염증이 생기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신발의 원리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펴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신발이라는 게 이렇게 발의 각도가요. 여기 보시면 뭐 화면에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안에 발의 각이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고 우리 혹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발의 이제 각도거든요. 여기 라운드로 각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신발은 요 각도대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각도대로 만들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각이 발바닥 아치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이 정확하게 아치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발을 전체를 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마사지 요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족저근방이면 마사지 요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 내 힘으로 전체 발바닥을 마사지를 해주면 염증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 전체로 내 몸무게로 눌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갖다가 염증을 치료하려고 막 가서 하지만 중요한 게 이 도구가 없어요. 마사지에 도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발만 신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신발 신고 걸어줘야 된다는 거 꼭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뛴다고요. 아침마다 뛰고 뛰시는데 뛰면 어떻게 돼요? 뛰면 신체가 균형이 무너지죠. 뛰는 자세로 흩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싶어도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은 기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요즘 모바일 폰 보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보면 어때요? 목이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두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몸은 기울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원위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발 같은 신발, 정상적인 신발 신고 쭉 걸어줘서 내가 펼 수 있도록 대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보고 있다가도 때로는 목에도 돌리고 움직여서 목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굳어가서 없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신체라는 것은 항상 바르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필요하다는 얘기죠.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여러분 발을 맞지 않으면은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제일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도구를 만든 도구를 가지고 활용해서 많이 익혔어요. 한 150명 정도 되시는 분은 젠마이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이미 이 도구를 가지고 익혀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도구가 여기 있는 이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는 자, 이 도구는 종문 발을 찍는 도구예요. 자, 이 도구를 보지 못하면 이 도구를 찍지 않으면 이 도구로 갖다가 발을 찍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우리 고객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균형을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이걸 프린트해서 발을 찍어서 프린트하면 이 분이 발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중심이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이 맨 처음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나는 최고의 상태인 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나에 맞는 신발만 자꾸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신발을 만들어주고 틀어진 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틀어진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많은 분들은 내 발에 맞는 신발, 그러니까 내 발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발에 맞는 신발만 자꾸 요구를 하면 그럼 본인들이 발이 틀어져 있다면 그걸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분은 이래요. 어디 가니까 밑에를 받쳐주니까 내 수평이 유지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받쳐두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럼 내 신체가 교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받침 때문에 내 신체가 수평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걸 계속적으로 받쳐준다 그러면 내 신체는 이 교정구만 빼버리면 내 신체는 바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문제냐면 신발 속에 내 신체가 자동으로 맞아서 들어간다면 내 신체가 교정되겠지만 어떤 걸 받쳐서 한다면 결국 뭐냐면 신체는 수평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빼는 순간에 그냥 신체는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장애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 속에 내 몸이 맞아 들어가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발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선천적으로 장애라든가 다치거나 이런 분들은 높여주거나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어차피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괜찮았던 사람이 변형이 와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그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도구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발을 재고 이런 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영상이나 다른 통해서 한번 보시고 발 그 치수 그리는 거. 여러 신발을 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몇 미를 신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보냈다가 또 반품 받았다가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발 그림 그리는 거, 발 치수를 재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발 치수 재는 거는 본인이 신발 치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 재는 걸 가지고 맞춰준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신발을 맞춘다 그러면 표준을 벗어나서 볼 등이 높거나 예를 들어 칼발이거나 문제가 있는 발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가서 맞춰드리게 되는데 표준인 신발은 그 만든 상태에서 표준을 만든 상태에서 바로 신으시면 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어요. 스탠다드화 돼 있다는 거죠. 표준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발 치수 재는 것만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좀 나오셔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서 앞에 누구 한번 나와보시죠. 저기 앞에 계신 분 한번 나와보시죠. 서보세요. 우리 그 발을 재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그 온도 놓으세요. 2개. 얼른 올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서 보세요. 집중 나와서 발 재볼게요. 자, 올라서 보세요. 신발 벗으시고. 자, 이제 원래는 양말 벗어야 되는데 그냥 재보세요. 원래 그냥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셔서 자, 여기에 보면 볼펜을 모나미 볼펜, 우리 들고 있는 모나미 볼펜으로 하시고 앞을 보고 계시고요. 자세를 똑바로 쓰셔야 돼요. 기울면은 압력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볼펜을 세우셔가지고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볼펜을 숙이시면 신발 치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볼펜을 정확하게 쓰시고 세워가지고 앞을 그리고 자, 이렇게 앉은 자세가 이렇게 되면 숨찰 수 있어요. 배 나온 사람은.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쪽 뒤에 뒤꿈치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세워야 돼요. 똑바로 세워서 그러셔야 돼요. 자, 볼펜을 똑바로 세워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그리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렇게 아니 쓰시고 좀 자로 재보세요. 자, 이거 쓰세요. 그대로 서보세요. 이대로 어디 쓰세요. 자, 이 볼 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좀 띄워줘 보세요. 발 보면 발 볼이 제일 엄지 쪽에 나온 부분, 요 앉아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보여요. 여기 부분하고 새끼발부로 쪽 옆에 튀어나온 부분 보여요. 요걸 재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의 비스듬하게 요걸 재주시고 요 재주시면은 볼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볼 사이즈. 그 다음에 발등을 재는데 발등은 발 중심에 등을 만져보면 여기 위에가 제일 올라온 부분이 보여요. 이 올라온 부분, 요 사이로 일자로 재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볼과 등을 잰단 말이에요. 볼과 등을 재면 자,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요. 그럼 발 길이는 자,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되고요. 자, 신발 신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자 줘보세요. 자, 참새 자 없어요?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발이 이제 그려졌어요. 이 발이 그려졌으면 이 발 치수가 얼마인가 이거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하고 뒷부분 발을 재보니까 약 265mm 정도 이렇게 발이 265mm예요. 발이 265mm면 그럼 볼과 등이 얼마인가 보니까 볼이 265mm고 등이 275mm. 그럼 이렇게 되면 이분은 표준을 벗어났어요. 신발이 뭐냐면 신발의 치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 길이에 10을 마이너스하면 255예요. 265mm 길이니까 265mm인데 255mm가 되거든요. 255mm에서 약 260mm 사이에 와주면 이 부분이 표준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표준 스탠다드 신발을 신을 수 있는데 발 길이는 265mm인데 발 등이 275mm고
볼이 265면 표준보다 훨씬 큰 발이에요. 볼 등이 커서 이분은 표준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이럴 때 신발을 맞추는 거예요. 신발은. 근데 표준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발 신으신 분 중에 70%는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발 길이가 265인데 볼이 255예요. 그러면 표준을 신을 수 있지만 넉넉한 265mm 신는 거예요. 근데 발이 260mm예요. 예를 들어서 볼 등이 260mm면 65에서 260mm는 빡빡한 신발 265를 신는 거예요. 그럼 발이 유격이 약 4, 5mm 정도의 유격을 서로 유격은 왔다 갔다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발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내 발에 꼭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낙낙할 수도 있고 약간 빡빡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사람들은 유격이 5mm 정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신발이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넉넉한 사람은 늘어날 일이 별로 없겠죠. 자체가. 그래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에 이게 볼이 여기처럼 275mm 신발을 신어야 될 정도의 볼이라면 이 신발은 처음부터 제작할 적에 볼을 늘려서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빡빡한 거는 좀 늘려서 어디서든지 늘려서 신을 수가 있어요. 신발을 수선하는 데는 어디든 늘려 신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한 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제작할 때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 늘려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치수를 재는 법 요걸 갖다 하니까 많은 분들은 이걸 재는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맞춤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를 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cm 이상의 표준을 벗어나는 발은 저희가 바로 맞춰서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발 치수를 재는 법을 이제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누가한테 우리 그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던데 우리 띄운 중에 다른 예, 됐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아프신 분들이 빨리 낫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 신발 신으면 좋아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아픈 분들은 이 신발을 신고 잠깐만에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이 변형이 와서 발이 아픈 거를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에 신어가지고 문제가 된 발이니까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신자마자 이걸 교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신발을 신으면 한 2주 정도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신발에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발이 틀어진 발이 들어가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틀어진 발이 그게 그 아픔을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신발을 신고 참을 수 없으면 교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신발을 신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에 그 관중이 별로 없어서 지금 그거 좀 그 발 재는 거 있잖아요. 그 찍어 놓은 거 그거 좀 화면에 띄워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띄는 동안에 제가 그 잠깐 사업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테스트 해봤고 발치수 재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우리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잖아요. 신발도 좋아서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여기 그 이우정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한 게 모소대나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소대나무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자,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이 모소대나무가 뭔가 그 이론이 뭔가 그 나도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소대나무가 3년 동안에 3cm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4년차 4년인가요? 3년에 3cm밖에 안 자라고 4년이 되면은 하루에 3cm 자라서 6주 만에 15m를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자란다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지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모소대나무 이론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디가 성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마디가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요. 그럼 내가 하나의 마디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 마디예요. 그럼 나도 성장을 하고 그 마디도 동시에 성장해야 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물은 보통 식물들은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근차근씩 자라 올라가요. 이게 단계별로 자라서 올라가는 반면에 이 모소대나무는 마디 하나가 같은 성장점을 가지고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은 건데요. 내가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나는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잘하는 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동시에 성장한다면 빠르게 자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발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하게 지식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그럼 다음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모소대나무의 대나무의 마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장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 만약에 그 학교에 선생님이 내가 실력이 없어.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격도 딸 수 없죠. 시험처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선생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최소한 신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찍는 법, 종문을 정확하게 찍는 법, 정확하게 판독하는 법 이런 거, 그다음에 발을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 법 이런 걸 완벽하게 익혀야 될 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도와줄 거다 생각하고 우리 그 종로에 우리 매장에 와도 마찬가지로 많이 도와달라고 하셔요. 근데 배우려고 잘 안 하세요. 그 배우려고 잘 안 하시면 본인이 상대한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없거든요. 살 수 있는 사업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업자를.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문기를 사서 자기가 찍어보고 10번, 20번, 100번 찍어보고요. 야, 찍으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어떻게 찍는 게 정확한가. 내 몸으로 익혀야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방법도 아까 제가 테스트하는 거 했지만 테스트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여기 잡고 어떻게 누르고 팔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갈 때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걸 정확하게 익혀야 될 거라고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의 여기에 있는 효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익혀서 상대에게 전달하면 그분이 바로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몸이 느껴서 몸이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신발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익혀서 다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해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음을 하다가 늦어요. 우리 요번에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우리 젠마에 아주 그 사업 잘하시는 분인데 일선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아주 그 75세 되신 그 어르신 한 분을 아주 그 신발을 신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준비하셔가지고 한 번에 11명을 시켰어요. 11명을. 그 다음에 11명 시키고 나서 또 그분들이 또 파생돼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한테서 그 사람이 한 번에 11명을 해서 시작을 한 사람하고 내가 한 사람한테 신켜보고 또 신켜보고 이게 차근차근 한 거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서 무려 75세나 되신 분이지만은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엊그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신발이 거기서 거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내가 샘플도 하나 없어요. 자, 내가 신발도 안 신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신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결국 뭐냐면 나부터 변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엊그제 말씀드린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교회 성도가 오시면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시면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올까요? 우리 신발 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어떤 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오시면은 막 열심히 설명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 신발 한번 신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번 신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사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바꾸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아까 선택하는 모양을 신발의 모양 보고도 했고 발이 편하고라도 했고 발이 편하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런 신발을 했다면 그 신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발을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어때요? 발의 상태가 여기 보셨죠? 여기 보면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발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분이 신었을 때 변화가 있어요. 여기 없어졌어요. 저 발 안 나오는 발이 나왔어요. 다음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보시면 자 이분은 이 뒤꿈치가 틀어졌어요. 안쪽으로 완전히 틀어졌다고. 이게 틀어졌는데 안 찍으면 모르잖아요. 발을 안 찍어보면 이 사람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틀어진 걸 알 수 있도록 찍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 부분한테 고객한테 장비가 없으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준비해서 발을 찍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발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신발 신었는데 정말 들어왔는지 안 들어온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발 궁금하니까 내 거 찍어봐야 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 가족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찍어보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신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장비를 준비해서 이런 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상태가 어떤지, 신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한번 슬라이드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찍었더니만 다 다르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발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의 아치가 정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발의 아치는 정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13도 정상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발이 만약에 이렇게 정상에서 내려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발의 각도예요. 이 각도는 5살에서 7살에 만들어지거든요. 5살, 7살에 만들어졌는데 걸어갈 때 발의 아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스프링 작용에 의해서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아치가 정확해야만 스프링 작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아치가 만약에 내려가 있다면 이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허리에 무리가 가 있죠. 만약에 이게 많이 들려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려 있으면 앞뒤로 힘이 쏠리면서 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가게 돼요. 발을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럼 결국 어때?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려 있으면 결국 앞뒤로 굳은 살이 베끼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겠죠. 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이 정확하게 딱 잡혀주면은 내 몸무게에서 정확하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이게 한 5개월 신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자, 신발을 신는다는 전제는 뭐냐면 신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고 걸었을 때 내 몸무게에 의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00보 이상 하루에 걷는 분들은 금방 잡힐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신발 신고 하루에 30분 또 신지 않은 사람한테는 덜 잡힐 거라고, 안 잡힐 거라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신발을 신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발을 찍고 확인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신은 신발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허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신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까지 신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오늘부로 다 바꿔보셔요 라고 할 때 아까 얘기처럼 한 번 신어보고 효과 있으면 신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신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다 바꿔보시라 할 때 어떻게 바꾸라 하냐면 자, 우리가 정장 신발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운동화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집에 가면 슬리퍼도 하나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다른 신발의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유혹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내가 얼마 많이 돈 주고 샀는데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이 신발을 신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거 신다가 잠깐 몇 시간 신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유혹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장사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를 팔면 마진 얼마 남는다. 신발은 남으니까 이거 오늘 일당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까 모소대나무의 이론처럼 어떤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만들 것인가? 매듭을 만들어서 마디를 만들어서 성장점을 만들어 줄 것인가? 또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고객한테도 어떤 마음을 이 고객이 완전히 좋아져야 되겠다. 완전히 좋아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변형이 없도록 하려면 이 신발을 계속 신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바꾸세요. 여기 우리 종로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 보셨지만 수많은 사람이 신발 버리고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신발 버리고 가는 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신발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오셨으면 신발을 또 가져가서 유혹에 물들지 마시고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리고 가는 사람은 몇 달 뒤에 오시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왔으니까 쪽팔리니까 이렇게 시즌 말로 쪽팔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 안 볼 때 또 신었다 안 신었다 이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지나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결국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젠마인이면 젠마에 맞는 생각을 하고 젠마에 맞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 되잖아요. 야 이거 하다가 또 뭐가 문제 되면 또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날 시점에서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생각을 바꾼 다음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우리 신발 가지고 사업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세 컬레씩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100만 원이거든요. 35만 원에 두 개, 30만 원에 세 컬레 100만 원이에요. 그분 고객은 계속 100만 원짜리 고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분은 매일 한 컬이 하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만족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신발만 신는 게 아니라 다른 신발을 중간중간 신었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이번에 보셨고 재는 것도 보셨고 여러 가지 봤지만 결국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선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만나보니까 아주 발의 도사예요. 발의 도사이고 내가 뭐 이 발 마사지 전문가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발 마사지 전문가면 뭐 하냐고요. 내 발이 틀어져 있잖아요. 내 발이 틀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우리 고객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계신데 그분 보시면 본인은 환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틀어져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고치냐고요. 나는 어떻게 고치냐. 우리 한의원 원장님들이 이번에 최근에 몇 사람이 이제 또 그 원장님들이 신발을 신으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침물어 놓고 또 어떤 교정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도움을 줘요. 환자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환자가 또 올까봐 갔다가 안 나서 또 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오면 돈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걱정을 하세요. 왜 그분이 또 오면 안 났다고 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의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컴플레인이 내가 그때 반짝하고 지금 또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건강의 도구, 우리 건강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의 도구는 신발을 제대로 신는 거. 왜냐하면 이렇죠. 발이 주춧돌이라면 이 주춧돌을 제대로 받칠 수 있는 게 도구거든요. 이 도구인데 이 도구가 신발이라고 보면 우리가 맨발로 걸어갈 때는 땅을 밟을 때마다 내 뇌가 발을 통제해가지고 맘대로 발을 움직여서 수평을 잡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신발이라는 게 거치는 순간에 신발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신발을 신는 순간 신발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럼 신발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신발을 신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하게 수평을 잡을 수 있겠죠. 이 수평을 잡아주면 그럼 어때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신발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의 환경이 맨발처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면 걸어갈 때 좀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고객의 이해를 충분히 해주고 나서 우리가 사업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젠마 우리인들은 특별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소 대나무 이론처럼 우리는 허리 마디마디에 그 성장점을 두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사업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구를 통해서, 신발이란 도구를 통해서 한번 성장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쉬운 게 누구나 즉각 그 시점에서 바꾸는 순간에, 신발을 바꿔 신는 순간에 뇌가 바로 반응한 걸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은 한번 오래 신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300만 원, 400만 원 투자하는 거, 뭐 안마의자 하나 사는데 어떤 사람 100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신발을 1000만 원씩 사시면 평생 신을 수 있어요. 신발을 1000만 원씩 평생 쓰고 건강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 우리가 몸이 자세를 잡고 틀어지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가치를 어디에 두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안마의자 좋잖아요. 등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세를 잡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면역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중심을 잡아서 걸어갈 때 중심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과감 건강이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 신발을 건강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신발의 건강이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갈 때 편하게 신어서 발을 보호하는 수단, 또 다른 미적 아름다움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다면 그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100만 원 너무 싸잖아요. 200만 원 엄청 싸잖아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달 해야 된대요. 한 달 하고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2달 뒤에 살이 더 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걸 안 찌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신발 신을 때는 한 며칠 신고 나서 발이 아프면 못 신는다, 신고 가다 발이 아프면 못 신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인체는 7달의 비밀이 있다는 걸 얘기 드렸죠. 여러분 아시죠? 7달의 비밀. 7달을 아무리 이빨이 엉성해도 7달을 매어 놓는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철을 해서 7달을 고정해 놓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딱 중심이 잡히게 돼 있어요.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우리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7달이라는 기간을 참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 보철을 벗어버린다면 이빨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신을 때 며칠 동안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불편하고 아프다고 해서 그걸 못 참는다 그러면 결국 그 신발을 신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 나는 뭐냐면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먹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때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그 주제를 이제 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좀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이 비대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서로 테스트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코로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파트별로 좀 교육시켜 주도록 하고 우리 종로 사무실 요즘에 뭐 시간을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지만 이제 꾸준하게 오시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뭐 10시 반, 2시 반 뭐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원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실 때 예약하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